자, 오늘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10시 55분인데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법원이 있습니다.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소방서가 바로 출동을 해서 6분 만에 도착을 한 다음에 22분 만에 이 화재 진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 같은 거, 연소, 작용으로 인해서 탈출을 못했던 사람 등등 수십 명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2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다고 해서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 소방당국이 비교적 빠르게 불을 모두 껐지만 결국 7명이 숨졌고 49명이 다쳤던 걸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사망자 7명은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방화 용의자 1명인데요. 숨진 변호사와 직원이 사촌 관계라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지점은 이 건물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이곳에서만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건데 변호사 사무실 동료들이 다수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망자는 모두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습니다. 아, 참. 자, 그 긴박했던 현장 상황, 목격자의 얘기 직접 듣고 가시죠. 누군가가 어떤 모 변호사님 사무실 앞에 현관문을 잠그고 신나를 뿌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폭발했다고. 팡 하는 폭발음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음이 확 났어요. 그럴 때는 막 비명 소리가 확 나가지고 이제 싸우는가 싶어가 내다 보니까 연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꽝 거리는 거. 그러다가 벙 터지더라고요, 뭔가. 뭐고 싶었는데 제가 딱 문을 딱 열으니까 문고리가 뜨거워요. 여니까는 불길이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야 돼. 직원들이 소리치면서 다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난 뒤에 연기 터졌어요. 연기가 확 올라. 양 변호사님, 쾅 하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건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추정되는 인화 물질은 아까 뭐 녹음에도 목격자가 얘기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게 단순하게 불이 붙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발음이 났다라는 거고요. 예. 저도 이제 현장 CCTV 같은 걸 봤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연기가 빠져나오고 검은 연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조금 더 이제 이 당국에서 수사를 해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삽시간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자,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불이 뭐 빨리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 연기가 막 건물 위로 올라가면서 그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옥상으로 정말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게 대피해 있는 그런 상황들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자, 뭐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이 지금 현재 숨졌고 부상자들도 지금 40여 명 가까이 된다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보다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낮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진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건물이 좀 특별했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호에서 결국 인화 물질에 의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발음과 함께 발화가 됐는데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일단 지상층에는 전혀 없었고요.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안전 점검에서는 사실 지난 2년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정을 받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예. 문제는 계단이 한 개만 있고요. 건물에 양측에 계단이 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는 계단 하나만 있고 엘리베이터도 하나만 있는 일종의 이제 통로가 폐쇄된 통로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이런 건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도 많고 지금 이 폐쇄된 구조여서 그 끝에 있던 203호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길목만 막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출구가 완전히 봉쇄되는 그런 건물 구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국과수에서도 현장 감식을 지금 진행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 방화 그 용의자 저희가 숨진 용의자
방화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방화로 추정되는 이유는 119 신고 내용 때문인데요. 화재 발생 당시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일단 당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보고 얘기하죠.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아하.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흰 천으로 덮은 통을 들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오르고요. 저렇게 사무실에 들어간 지 20초 정도가 지나자 이내 불이 시작됐고 불길이 어우. 곧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남성은 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곳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노렸던 변호사는 당시 재판 일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는데 사무실에 남아있던 다른 직원들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 방화 용의자가 진짜로 노렸던 그 변호사는 지방 다른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과 다른 변호사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사망했습니다. 일단 7명 사망자 중에 용의자 1명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주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걸 확보해 놓고서는 불을 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이 방화범이 별로 그 본인의 도주 경로 같은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걸어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불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난 물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다 같이 이제 본인의 몸에다가 이제 어떤 이난 물질을 붓고 이제 분신을 하면서 나머지와 함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화범도 사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 무고한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앙심을 품고 가서 저런 일을 저지른 걸로 지금 대체적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건데, 양 변호사님도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사건을 지금 접하시면서 약간 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송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소송하는 경우는 없죠. 형사가 됐든 민사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게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의뢰인분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공경을 처했다 이런 일들은 뭐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저렇게까지 자기 변호사도 아니고 상대방 변호사를 탓하면서 사무실에 이렇게 방화를 할 정도의 양 변호사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였던 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하게 만든 상대방 변호사를 지금 저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런 승소한 상대 측 변호사를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뭐 형사 사건이면 고소를 대리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대개는 이제 자기 담당 변호사한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변호사도 이제 뭐 결과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 잘 풀어드리고 달래드리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조금 너무 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속보 하나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숨진 방화 용의자가 진짜로 해하려고 했던 그 해당 변호사의 지금 인터뷰 내용이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황망함을 표현했네요. 그러면서 이 방화 용의자 A 씨는 재개발 투자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할 때까지 내게는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사건 자체는 뭐 방화 사건입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 보더라도 방화를 했던 용의자가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범행을 하게 된 이유를 따지긴 따질 것 같아요. 왜 범행을 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탈출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경찰이나 이렇게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저도 같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뭐 국과수나 소방 당국의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